네, 노영의 뉴스 인사이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첫 번째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와 함께 뉴스픽 알아봤고요. 거기에서도 잠깐 다뤘습니다만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련해서 한번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증권사 근무 경력만 22년이시죠. 사무금융노조 김기원 증권업종 본부장 모시고 정말 이 선수들이 바라보는 혹은 이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이 주가 조작 해명 이게 도대체 맞는 말인지 이게 정말 주가 조작은 맞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우선 본부장님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국 사무금융 서비스 노동조합 증권업종 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기현입니다. 네. 22년 동안 증권업에만 종사하셨다고 그러는데 네. 딱 보면 다 아시겠습니다. 네, 저희는 처음에 네. 국민의힘 후보 경선 때부터 이제 초기 자료 내놓은 거 있잖아요. 네. 그걸 보면서부터 이상하다. 저희가 볼 때는 뭐 말이 안 되는 해명과 거래 내역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딱 보고 아셨는데 그런 얘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잘 반영은 그때는 안 됐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대한민국 시스템이 이거는 해결해 주겠지. 저희가 볼 때는 너무 명백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지금 계속 가고 대선이 지금 코앞까지 오는데도 네네. 아무런 검찰에서 이제 수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네. 수사를 촉구하는 이제 기자회견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좀 위험스러운 행동이신 거 아니었나요? 근데 그렇게 막 촉구하고 공식적으로 나서시고 그러는 게? 예, 그러니까 이제 다들 지금 요즘 기자분들도 전화가 많이 오는데 좀 이렇게 일반 이제 직원들이 좀 인터뷰를 해줄 수 있느냐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타사 거기 때문에 우리 회사랑 제도들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고요. 또 당사자들 아는 사람들은 또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업에서 이거를 문제 제기는 할 수가 없거든요. 개인적인 피해가 없기 때문에 처벌을 받기 때문에. 네네. 근데 저는 이제 노동조합 대표다 보니까 제가 이제 증권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대표로 있다 보니까 저희는 이런 주가 조작 문제는 사실상 우리 조합원들의 일터인 주식시장의 공정성을 해치고 그럼요. 발전을 저해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는 노동조합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일단 공익적 입장에서 이런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었다. 예, 이렇게 좀 들립니다. 예, 맞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는 사무금융노조가 이렇게 나서가지고 김건희 씨 주가 조작 의혹을 지적하게 되는 것은 사적으로는 사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매우 위험스럽고 조심스러운 면이 많아서 다들 꺼려 하지만 노조라고 하는 또 측면에서 보자면 이 자본시장에 미치는 이 영향이 너무 악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얘기신 것 같은데 저도 사실 변호사로서 이런 주가 조작 관련된 사건 같은 거 몇 개 해보면 되게 복잡하기는 한데 이렇게 너무 이번 사건은 사실 너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딱 한 명만 콕 찍어서 봐주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형평에도 안 먹고 이상하긴 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으로 권오수 전 회장 등 4명은 작년에 이미 기소가 됐고 그래서 재판이 시작이 됐고 나머지 10명 정도는 또 불구속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전주로 보이고 위에서 몸통으로 활약한 것처럼 보이는 그분은 절대 영역에 계신 것 같아요. 소환 조사 자체 받지 않았어요. 자, 이런 사례들이 좀 많이 있나요? 사실 저는 못 봤습니다만. 예, 그게 많이 있었으면 저희가 기자회견도 안 했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례적인 일이죠. 예, 저희는 하여튼 더 잘 아시겠지만은 처음 보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거기 보면 이제 1차 시기가 있고 2차 시기가 있다. 대량으로 매집하고 또 푸는 시기가 있고 막 이렇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시기에 이렇게 김건희 씨처럼 그러니까 속칭 본인들은 주장하는 전주라고 치면 전주로서 활동한 손 모 씨라는 사람이 또 있더라고요. 그 손 모 씨라는 사람은 1차, 2차 다 한 것도 아니고 딱 한 시기에서만 그런 돈을 좀 제공했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정범으로 이렇게 딱 기소가 돼서 재판받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전부 다 지금 관여를 한 걸로 딱 보이고 이득도 많이 난 걸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이렇게 딱 콕 찍어서 불기소하는 거는 이상하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불기소는 아니고 아직 수사를 안 한 거죠. 불기소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렇지 아직 무혐의로 딱 확정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아직 수사를 안 했으니까요. 수사도 안 했고. 네. 예. 근데 어쨌든 계속 유언변을 떠들고 있습니다. 그분을 대선 전에 원래 면죄부 주려고 했다가 막혔다는 등 이런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요. 그걸 우리가 막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자, 본부장님께서요, 직접 표를 준비하셨습니다. 직접 준비하신 표를 먼저 한번 보면서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표 설명을 한번 해드릴까요?
네, 일단은 그 표 설명 전에 네네. 일단은 그 저기 보시는 분들이 이제 통정매매, 아, 그 통정매매. 자기매매 뭐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저희는 익숙한 용어라 잘 아는데 의외로 또그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모르시더라고요. 맞습니다. 특히 이거를 이제 그 가장거래라고 하는데 그 이거는 일반인 투자자들이 하지 않는 매매예요. 아. 왜냐하면 통정거래나 자기매매는 동일한 가격에 내가 사자를 내놓고 내가 그 가격에 사는 걸 자기매매라고 하고요. 그걸 자기 매매라고 예. 그러고 다른 사람이 내놓은 거를 내가 그 사는 서로 그 짜고서 그 가격에 사는 거를 통정매매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일반 투자자들이 이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괜히 그러면은 수수료만 쓸데없이. 나가고 네. 증권거래세만 나가는데 네. 가격 내 주식 가격은 똑같아지는데 내가 여기다 매도를 걸어놓고 그걸 다시 내가 산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인 정상적인 투자자들은 절대 이거래를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자본시장법에서 요것들을 이제 그 불공정 거래 행위로 시세 조작 행위로 규정을 하는 거거든요. 아, 근데 그렇게 해서 얻는 이득은 뭐예요? 이게 뭐 거래가 근데 활발해 보이는 어떻게 보면 건가요? 그 목적은 거래량을 늘려주는 거예요. 거래량을 늘려준다. 예, 저희들이 이제 주가를 분석을 할 때 주가의 흐름도 보지만 거래량이 늘어나느냐 이런 것들도 굉장히 그렇죠. 중요한 지표거든요. 그렇죠. 사실 보면 차트 보면은 일단 기본적인 게 주가 흐름하고 밑에 거래량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거래, 그러니까 뭐 잘 아시겠지만 자본시장법에는 거래가 성황에 오인하게 하도록 뭐 이렇게 돼 네, 있잖아요. 거래가 많이 활성화되고 예. 있는 것처럼 오인되게 하는 거 이것도 예, 문제. 거래량을 늘려서 이게 지금 뭔가 세력들이 들어와서 활발히 거래되는구나 이런 착시를 줘서 일반 투자자를 유인하기 위해서 하는 목적 말고는 정상적인 투자자는 그 통정매매나 자기매매를 할 이유가 없어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그 불공정 거래 행위라고 이제 자본시장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자, 그래서 예. 예. 그래서- 일단 그렇게 개념 설명하셨고 예. 지금 표를 한번 설명해 주실 거죠, 이제? 예. 예, 이 표를 보면은 이 표는 이제 그 나와 있는 그 공개 그 저기 그 뉴스타파 보도하고요. 네. 그다음에 SBS가 보면 할게요. 커서 필요 없어요? 예, 마우스. 예. SBS에서 네. 그 나온 그 보도 자료하고 네. 이런 것들을 좀 종합해서 정리하신 거군요. 예, 한눈에 보기 편하게 일단은 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사건의 일련의 흐름은 그 네. 공소장에 나와 있는 거는 2009년 9월부터 2012년 12월까지가 이제 주가 조작 기간이라고 돼 있는데 그 뒤에는 제가 자르고서 이제 저것만 보여줬는데요. 아. 일단은 처음부터 다 설명을 드려볼까요? 네, 네, 저거를? 네. 차근차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일단은 이게 이제 그 도이치모터스가 우회 상장한 겁니다. 다루앤코라는 회사를 인수해서 우회 상장을 한 우회 상장을 종목이고요. 했습니다. 네. 다루앤코 시절에 이 주가가 얼마였냐면은 500원, 600원대였어요. 그래요. 네, 그렇게 감자를 해가지고 네, 이제 네. 이렇게 된 건데 어쨌든 그 2009년 1월 30일 날 첫 상장이 돼요. 2009년 1월 30일 네, 날. 1월 30일. 네, 1월 그날 30일. 이제 기준가가 9,000원으로 해가지고 상장이 와, 됐는데 네. 첫날부터 하한가를 맞아가지고 내리 빠져서 1,000원대까지 들어갑니다. 1,500원, 600원대까지. 와, 그럼 완전히 망한 거 아닙니까? 예. 이쪽 입장에서는? 그래서 네. 지금 그 공소장에서도 권오수 회장의 주가 조작의 주요 동기로 이제 지적하는 게 초기 이제 다루앤코를 145억에 인수하거든요. 네. 그때 이제 투자했던 투자자들, 초기 투자자들이 네. 있는데 이분들이 엄청나게 항의한 거예요. 그렇죠. 그때 인수 가격이 감자 감안하더라도 한 4,800원 선이었는데 어. 주가가 이제 1,600원 선까지 이제 곤두박질 치니까 네, 네. 뭐 당연히 저라도 하는 게 뭐 상장하면 대박이라더니 이게 뭐냐 그렇죠. 반토막도 더 났다 이제 이렇게 항의가 받아서 그것 때문에 주요하게 주가 조작을 결심하게 된 동기였다라고 이제 공소장에 이제 나와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흐름들을 보면은 그리고서 2009년 5월에 보면은 그 두창섬유라고 그 권오수 회장이 소유한 원래 대구에 있는 섬유 뭐 두창상회, 유통업하는 예. 두창섬유라고 아, 섬유. 예. 예. 있는데 예. 이 회사가 그 다루앤코를 인수할 때 145억에 인수할 때 한 40억 정도를 도이치모터스에 대여를 한 것 같아요. 아. 그래가지고 이거를 저도 이거 뭐 이번에 보면서 거의 극히 이례적인 건 현물 출자 방식 3자 배송 유장 증사래요. 현물 출자 방식 제3자 3자 배정 유상 증사. 제3자 배정 그 40억을 예. 도이치모터스 주식으로 바꿔받는 거예요. 네. 그런 방식으로 해서 그 받은 다음에 받자마자 김건희 씨한테 약 8억 원어치 28만 주를 매도를 합니다. 장외로. 아, 네, 장외로. 예. 그래서 장외로 매도한 것도 상당히 의문인데 이상하죠, 사실은 장외 매도가 쉽지가 않을 텐데. 예, 굉장히 번거롭거든요. 세금 신고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번거로운 상황인데 어쨌든 장외로 매도하게 되면은 거래 네. 근거가 안 남아요.
거래 근거가 안 나와요. 예, 그냥 그 계좌에서 이체로 주식은 보내는 거고 돈은 받고 둘 간에 이제 그 계약서만 작성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거래 근거를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어요. 아 그럼 돈을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도 몰라요? 그게 의심된다는 거죠. 굳이 왜 장외에서 매매를 했는지.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그래요. 만약에 네. 이분의 성향상 돈을 안 보내고 그냥 계약서로만 했고 신고만 했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번거로워요. 왜냐면은 네. 장내에서 하게 되면은 어차피 주창점은 특수관계인이니까 양도소득세 내야 되는데 그렇죠. 그 양도 차익은 없었을 거니까요. 전환하자마자니까. 근데 이제 장외로 매매하게 되면 증권거래세는 내야 돼요. 그래서 그 세금은 내야죠. 예, 네. 장내에서 거래하면 0.3%인데 장외에서 하면 그 당시엔 0.5%였을 거거든요. 증권거래세가. 근데 뭐 내면 0.5% 내면 내는데 이거를 장내에서 거래하면 증권사가 자동으로 공제해서 납부해 주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장외에서 하면 내가 세무서 가서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거든요. 굉장히 번거로운데 굳이 왜 그랬을까? 네. 장전 시간이라든가 시간의 단일가 매매를 통해서 거래하면 되는데 간편하게 그냥 의심스럽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28만 주를 받고 그 이후에 도이치모터스가 유무상 증자를 해요. 증자를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유무상 증자를 했을 때 유상 증자는 주당 0.088주를 하고요. 그다음에 무상 증자는 0.5주를 해줘요. 50%를. 네. 이것도 이제 주가 부양의 목적이었을 거예요. 무상 증자 하면은. 근데 보면은 제가 이제 40만 8천조 첫 번째 나와 있는 맨 왼쪽에 보면은 네. 그날이 무상 증자 그 물량이 상장된 날이에요. 아, 그러고서 왼쪽에. 또 주르륵 빠지잖아요. 네네. 그때 이제 안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렇게 무상 된 증자 후 40만 4,836주 보유 추정 이 예, 그게 타임이 이제 그 28만 주에서 28만 주에서? 유상 증자, 무상 증자 다 받았을 경우에 40만 4천 주가 된다는 그래서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쭉 빠져버려요. 예. 그다음에 지금 그래프를 보게 되면 네. 예, 그렇게 그래서요. 해서 그 바닥에서 이제 그 이정필 씨, 이정필 씨 이제 다 공개됐으니까요. 그렇죠. 예, 이정필 주식 씨를 매입 만나서 선수- 주가 조작을 선수가 시작을 됐던 합니다. 거죠. 12월 네네. 달부터. 네. 그래서 저 40만 4천 주 행방은 몰라요 지금. 아 그래요? 예. 이거 지금 이거는 공소장이라든가 여러 이제 뉴스타파라든가 SBS 보도 자료에도 어쨌든 주식이 막 섞여 있어서 그런데 저게 정확히 어느 증권회사에서 저게 어떻게 갔는지 있었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그리고 40만 4천 주가 정말 있었는지, 그러니까 28만 주를 받아서 바로 매도를 한 건지, 그거는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네. 공시라든가 내용으로 봐서는 이거 검찰이 수사할 영역이라고 보고요. 네. 어쨌든 그렇게 돼서 알려진 대로 그 2010년 1월 12일부터 29일까지 57만 5천. 57만 5천 주를 이제 매수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 선수 이 씨라는 선수. 뭐 이정필 씨한테 맡겼다고 네. 한 건데 네. 그리고 2010년 5월 20일에 동부증권으로 전 주식을 이체를 합니다. 지금 세 번째 화살표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여기까지가 과거 공소장이 공개되기 전 윤석열 후보의 해명이었어요. 그렇죠. 여기까지만 공개하고. 9년 5월 2010년 5월인가요, 저기가? 예, 그 통장으로 2010년 5월입니다. 보여준 거? 예, 예. 그래서 저희들이 주가 조작을 하면 일반적으로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고 시세 차익이 얼마나 나느냐 이것들이 저희가 궁금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당시에 윤석열 후보는 자료를 공개했다고 큰 소리를 막 치고 공개를 했는데 보면은 그 1월 달에 잠깐 그 짧은 기간 7영업일간이거든요. 네네. 그때 57만 주를 사서 그냥 가지고 있다가 5월 20일 날 동부증권으로 이체한 자료, 이체를 했는지 입고를 했는지 그것도 다 지워가지고 그렇죠. 불분명한 자료, 매도했다는 게 안 나와요. 아. 거기까지만 공개해놓고 자 주가 조작 안 했지 하고서 이제 이 험난한 대선 몇 달을 버틴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는 당연히 공개해라. 그럼 57만 주가 어떻게 된 건지 네. 공개를 하셔라라고 계속 요구를 했던 거고 네. 그런데도 하여간 뭐 난 자료 공개 다 했다 이렇게 됐던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는 뭐 그 검찰에서 수사 공범들도 뭐 수사한다니까 다 밝혀지겠지 했는데 네네. 그 뒤로도 이제 계속 이제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 됐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정리를 해보면 40만 4,836주를 어쨌든 가진 상황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게 떨어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정필 씨가 등장을 해가지고 한 1월 12일부터 그러니까 2010년 1월 12일부터겠죠. 2010년 1월 12일부터 한 29일간 57만 5,760주를 이제 삽니다. 그런 다음에 주가가 그렇게 크게 요동치지 않았고 비슷비슷한 상황으로 쭉 가면서 그 2010년 5월 20일경 그러니까는 윤석열 후보가 본인의 와이프는 깨끗하다라고 하면서 계좌를 우리가 공개했다는 그 시점에 동부증권으로 주식이 넘어가는 것까지만 원래 이제 보여준 거였어요. 예. 윤석열 후보가. 근데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고 사실은 그 이후부터의 흐름이 이제 중요한 건데
거기까지 설명을 안 하고 있다. 일단 윤석열 후보는. 그리고 이게 바로 주가 조작 1단계 지금 얘기잖아요. 예, 여기까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1단계고 네. 조금 더 덧붙여서 얘기하면 당시 해명도 말이 안 됐어요. 해명이 왜요? 그러니까 그 당시 해명은 뭐냐면은 권오수 평소 김건희 씨가 친하게 지내던 권오수 회장의 소개로 투자 전문가를 소개받아서 그냥 넘겼다. 돈을 맡겼다고 했잖아요. 그랬으면은 근데 이 투자 전문가라는 사람이 돈을 받아서 한 건 뭐냐면은 7영업일간 한 15억 원 정도 될 거거든요. 그렇죠. 15억 원 57만 주를 다른 종목, 다른 주식 아무것도 안 사고 이것만 사거든요. 그러면은 이 얘기는 뭐냐면은 권오수 씨가 그 김건희 씨한테 이정필 씨를 소개하고요. 이정필 씨한테 자기 회사 주식 몰빵하라고 추천했다는 그렇죠. 얘기거든요. 예, 그렇죠. 권오수 씨가 그렇게 자기네끼리 얘기했다는 근데 보통 거겠죠. 근데 이렇게 그 계좌를 운영해달라고 맡길 때는 공짜로 해달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돈을 좀 줘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익금에 그 운영을 해서 벌은 돈의 30에서 50%를 성과급수로 주거든요. 그렇게 많이 일반적으로. 줘요? 그럼요. 다음에 돈만 벌어주면요 60%뭐 이렇게 주는 것도 봤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그러면 권오수 회장이 굳이 왜 그 투자 전문 자기 회사 주식 몰빵할 거면서 그렇죠. 투자 전문가를 왜 소개하냐는 거예요. 그렇죠. 괜히 그냥 수시로만 평소 나가고. 친하게 지낸다니까 김건희 씨한테 직접 사라고 하면 되지. 네. 그래서 저희는 처음부터 이게 말이 안 된다고 했던 거예요. 저게 투자 전문가가 사서 도이치모터스를 몰빵하는 것도 이게 굉장히 비정상적이거든요.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루앤코가 전 때가 이제 500원대, 600원대였거든요. 네. 그런 종목을 좀 정상적이지 않거든요. 우회상장되고 주인이 바뀌고 하는 종목들은. 그래서 이런 종목의 몰빵은 잘못하면 뭐 1, 20% 손실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완전히 상장 마이너스. 폐지라도 되는 날에 다 그쵸. 날아가거든요. 네. 상식적으로 투자 전문가라는 사람이 이런 종목에다 몰빵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전혀 특별한 목적이 지식이 있잖아요. 없다면, 네, 목적과 지식이 없다면. 네. 그래서 저희는 그때부터 좀 이상하다 했던 거고 네, 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였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뒤로 가면은 네, 뒤로 가면 최근에 이제 분홍색 공소장 보이는데 보십시오. 예, 공소장이 불거지고 그리고 나서 SBS에서 어떻게 입수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김건희 씨의 그 매매 내역들이 공개를 했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보면은 그래서 좀 SBS도 공신력 있는 방송사니까 아무 근거 없이 뭐 추정은 안 했을 건데 그럼요. 문제가 됐던 게 이제 그 이후에 그 2010년 10월 28일부터 2011년 1월 5일까지 네. 지금 그 화면상에 빨갛게 박스된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미래의 저 스시로서 기간 동안 네. 공소장에 따르면은 그 김건희 씨가 먼저 했던 선수 A가 아닌 선수 B한테 계좌를 맡겨서 약 17억 원어치 주식을 매수했다라고 공소장에 나와 있거든요. 선수 B에게 맡겼다. 네, B에게 맡겼다. 네. 그래서 SBS가 그때 그 거래 내역을 입수를 해서 네. 분석을 했더니 약 그 9억 4천만 원의 차익이 생겼다라고 그 보도를 했어요. 네, 네. 저 빨간 박스권 기간 안에. 네. 근데 또 국민의힘에서는 무슨 소리냐? 김건희 본인이 직접 매매한 거다. 선수 B한테 준 게 아니다. 그래서 그렇죠. 공소장을 변경하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근데 검찰에서는 공소장 뭐 우리 없다. 뭐 여기까지 간 건데.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매매했는데 왜 B라는 사람한테 네. 맡겨서 이득을 취한 것처럼 니네가 네, 공소장에 썼느냐. 네. 이게 국민의힘 주장이었어요. 예. 근데 저는 국민의힘도 두 개 다 사실 어려운 얘기거든요. 왜냐면은 선수 B한테 맡겼어도 처음에 선수 A한테는 단순하게 대자를 개할 수는 있어요. 그냥 어쩌다가. 하지만 두 명한테까지 계좌를 맡겼는데 두 명 다 도이치모터스만 매매했다는 거는 그렇죠.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맡긴다 그러면 여러 가지 종목을 다 해라라고 하든지 뭐 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딱 정상적인 두 투자 명이 전문가는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자산 배분해서 매매를 하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장 폐지라도 되는 날에 다 날아가는 도이치모터스를 다 매매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말이 안 되니까 해명이라고 한 게 이제 본인이 직접 한 거다. 네. 주가 조작 아니 되는데 저는 그게 더 문제라고 봐요. 어. 다시 화면을 보시면은 저 빨간 그 박스권 네네. 보시면은 거래 시작일이 바로 시세 분출하는 작전 단계에서 네. 저때가 이제 시세 형성기라고 저희들은 부르는데 시세 형성기. 예.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처음에 매수했던 단계는 저희들은 매집 단계로 봐요. 근데 공소장에 보니까 네. 저때도 열심히 올리려고 노력은 했더라고요. 근데 못 올라갔는데 어쨌든 박스권으로 가다가 본격적으로 시세가 분출하는 시기 전날부터 저 꼭 끝나는 날, 시세 형성이 끝나는 날 매도가 마무리돼요.
그러니까는 처음에 매수 시작 종가 3,130원이라고 네. 써 있는 그 전까지는 네. 올리려고 네. 하면 잘 안 됐던 시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네. 이제 어쨌든 간에 올라갑니다. 이제부터 막 열심히 노력해서. 그러면서 2010년 10월 28일부터 2011년 1월 5일까지 한 3개월 동안 저렇게 갑자기 막 치고 쫙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네. 요때 얻은 이익이 9억 4,2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예, 김건희 9억 씨. 4,200이고 네. 김건희 씨가 직접 매매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본인이 직접 네. 저런 식으로 매매했다는 건 정말 선수보다 더한 신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 해명은 네. 김건희 씨가 자가당착이네. 단순 계좌를 대여한 사람이 아니고 네. 직접 했다는 제가 거거든요. 직접 주가 조작했다는 예. 것밖에 안 되는 그 자백. 저 날짜를 저렇게 맞추려면은 아, 저 디데이를 알아야 돼요. 언제부터 아. 붙일지를. 아. 언제부터 붙이고 얼마까지 갈지를 알아야 저렇게 매매할 수 있거든요. 본인이 계약을 세워가지고 하지 않는 이상 저렇게까지 제대로 못 맞추는군요. 예, 주식 저런 종목 매매해 보신 분들 다 알아요. 중간에 저희는 저거 만원, 저거 7,000원 선에서 끝났는데 10,000원 간다고 알아도 10,000원까지 못 들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죠. 불안해서. 예. 중간에 나오게 되는데 아. 저거를 저렇게 시작해서 저 끝을 냈고 네. 더군다나 보면은 그 매도 마무리가 돼 있는데 저 끝에서는 DS증권으로 26만 6천 주를 이체를 합니다. 주식으로 옮겨갖고 거기서 팔아요. DS증권으로. 예. 왜 이거-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식을 이체해서 파는 이유는 네. 저희들 같은 이제 증권사 직원들은 저런 좀 뭐 소형 종목들을 매매할 때는 거래원을 분석을 해요. 어느 증권사에서 많이 샀나. 아. 그래서 그동안 그 주가 올라올 때 뭐 A증권사에서 많이 샀는데 네. 갑자기 A증권사에서 매도 물량이 막 쏟아진다면은 그동안 올렸던 세력들이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같이 따라 팔거든요. 그렇죠. 빨리 팔아버려야지 예. 자기네 손해가 예. 덜할 테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도 팔아야 되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 다 달라붙어서 같이 파니까 폭락하잖아요. 예. 근데. 그래서 A증권사에서 주식을 사서 팔 때는 B증권사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권사를 옮겨가지고 예. 사람들 헷갈리게 예. 만드는군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증권사 직원들은 A증권사 네. 물량 언제 나오나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B증권사에서 파는 거죠. 그렇죠. 그럼 저 물량 뭐지? 그냥 몰래 갖고 있던 애들인가? 딴 애가 파는 줄 아는 거죠. 그런 우리는. 기망할 목적이거든요. 이게 이제 아.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정거래 행위라고 봐요. 부정거래 예. 행위. 그러니까 처음에 종가를 3,130원으로 이제 했던 것을 이제는 마무리 종가가 6,960원으로 예. 지금 되는데 그 타임에 미래에셋하고 거래를 하다가 이제는 DS증권으로 옮겨서 매도한 다른 것까지. 사람의 눈을 예. 속이고 자기는 시세차익을 얻는다. 아. 그거 자체 이게 이체 후 매도하는 것도 이게 주식을 옮기는 게 불법은 아닌데 그렇죠. 그 투자자를 기망할 목적이잖아요. 그 그렇죠. 자기 거래원 속이는 정보를 거잖아요. 속이기 위한 눈속임하는 목적이니까 거니까. 저희는 그거를 이제 그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그 부정거래 행위라고 보고 있고요. 네. 무엇보다도 그 기간이 그 기간. 작전의 디데이와 끝을 알기 전에는 이 기간에 이렇게 정확하게 매매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희가 봤을 때 가장 이상한 거는 그 대신증권 매매 부분이에요. 네. 화면 오른쪽에 보시면은 아까 화면에 오른쪽에 예. 있습니다. 공소장에 보면은 대신증권에서도 그 2011년 11년? 3월 22일부터 8월 11일까지 5개월 동안. 5개월 동안 그 권오수 회장의 권유로 직접 매매했다라고 공소장에 나와 있거든요. 아, 네. 저희가 주목한 건 저 기간이에요. 화면이 확대가 기간. 되나 모르겠는데 네, 확대 좀 해주세요 네, 화면을. 네. 정확하게 그 정도 있어요. 그 빨간 박스권까지는 시세 형성기고요. 네, 시세 저희들이 형성기. 딱 얘들이 털고 나간 구간이 여기구나라고 추정하는 구간이 정확히 이 대신증권 매매 기간하고 겹쳐요. 아, 이게 털고 나가는 네. 기간이에요? 저기 보면은 이제 그 매도 마무리한 다음에 네. 길게 올라오잖아요. 네, 쭉 올라가잖아요, 계속. 저 때가 이제 저 때가 소문을 흘려요. 저도 저 때 이제 증권사 영업점에 있으면서 저 때 매매를 했거든요. 아, 이 종목을. 이 종목 사셨어요? 네. 오. 근데 손님이 15,000원 간다고 사달라고 그래가지고 네. 무슨 15,000원 가냐고 엄청 손님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했다가, 알았지? 그 근데 손님은? 저렇게 해서 이제 길게 올려서 정고점을 넘기거든요. 네. 정고점이란 말을 아시나 모르겠네요. 몰라요. 예. 네. 그래서 그 먼저 고점보다도 더 시세가 간다는 거는 시세가 다시 분출하면은 빨간 박스처럼 다시 또 시세가 형성될 수가 한 있거든요. 번도 저런 식의 시대 차익을 노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 주식 매매해 보신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다 아세요. 그래서 저 때 따라 붙는 거예요. 아, 먼저 저때 빨간 박스처럼 올라갈까봐. 개미들이 쫙 올라가요? 예, 아. 예. 그때는 이제 소문을 막 퍼뜨렸거든요, 이 사람들이. 소문을 퍼뜨리고. 15,000원, 2만원 가니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때 한 번, 그 다음에 두 번, 다시 두 번. 고점 있고, 그 그래서 다음에 쭉 세 번. 내려가, 한번 쭉 내려가죠. 쭉 내렸다가 네, 다시 또 다시 올라가. 또 막 붙여서 올라오잖아요. 세 네. 번에 걸쳐서. 오른쪽 빨간색 부분. 예, 네. 정고점 돌파시키는 저 때가 그 주가 작전할 때 가장 그 시세에 올리는 것까지는 매집과 시세에 올리는 것까지 어렵지가 않은데 제일 힘든 게 팔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끌어올리면 뭐예요? 그 고점에서 못 팔면은 다시 소용이 없는 원이신가. 거죠. 예. 예. 그래서 저 팔 때 예. 일단 소문을 흘리고 더 간다라고 그 다음에 정고점 돌파하는 것처럼 막 매매를 만들어서
그 또 일반 모양새를 투자자들을 따라붙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물량을 넘기는 거거든요. 일반 투자자들한테. 네. 그 기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 끝머리 가면 쭉 빠졌다가 쭉 올라온 기간 있잖아요. 예. 더 옆으로 가셔가지고. 예. 예, 그 기간. 저거는 이제 주식 매매부 커서가 증권사 움직이는 직원들은 저기 다 보세요. 알아듣는 얘기인데 저희는 저거를 설거지라고 그래요. 뭐라 그래? 설거지. 설거지. 네. 아. 그래서 저렇게 하다가 남은 물량들을 저렇게 바닥까지 쭉 빠뜨렸다가 저기서 한번 또 쭉 올린 세게 다음에 파는군요. 끌어올리면은 또 저것만 전문으로 따라하는 투자자들도 많아요. 아. 하이에나라고 해가지고. 옛날 오늘 별용을 다 네. 듭니다. 다 네. 들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 때가 이제 마지막 남은 물량 떨어내는 거예요. 그렇군요. 설거지 기간인데 네. 정확하게 대신증권 거래 기간이 네. 그 시작과 끝이 동일해요. 날짜가. 설거지 날짜까지. 이거는 일반 투자자가 그냥 매매했다라고 볼 할 수, 수가 저희는 없는 볼 거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주가 조작에 필요한 게 3대 요소가 대주주, 선수, 전주잖아요. 네. 지금 봤을 때는 그럼 김건희 씨는 대주주이면서 예. 본인이 직접 했다 그랬으니까 선수이면서 전주 자기가 돈 됐다 그랬으니까 전주 세 개 네. 다 한 거네요. 본인이 해명까지 덧붙여서 생각하면. 네, 뭐 하여튼 뭐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도이치 주가 조작 관련해서 장모 최은순 씨가 아까 그 화면에서 네. 가파르게 오르던 시점이 있어요. 2010년 11월 3일에. 이때 최은순 씨 주식하고 임원 주식 다 합쳐서 한 10만 주 정도 되나? 한 8만 9만 주 정도 되는데 이 주식을 장모님하고 같이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사고 팔았다는 거예요. 예. 이것도 역시 당연히 전형적인 예, 주가 조작 아까 패턴이다. 말씀드렸듯이 네.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는 할 이유가 없는 매매예요. 그렇죠. 통정 매매, 네. 가장 매매는. 네. 그런데 김건희 씨 측에서는 예.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예. HTS 거래한 게 아니라 예. 뭐 전화로 매수 주문하고 이래가지고 팔았기 때문에 주가 조작 할 수가 없었다 이런 주장하던데 이건 뭡니까? 글쎄요. 전화로도 다 할 수 있는데 왜? 전화로도 할 수 있는 그럼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김건희 씨 혼자 한 게 아니잖아요. 네. 여러 명의 작업이기 때문에 네. 그 전화로도 충분히 가능해요. 전화로 해도 주가 실질적인 조작할 수 있다. 중요한 변곡점에서는 뭐 그 주포들이라고 하죠. 그 선수들이 변곡점에서 움직이고 그 흐름에 그 뭐죠? 그러니까 뭐 좀 바람을 넣어준다고 할까요? 네. 그런 역할을 김건희 바람잡이들. 씨가 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그거를 막 그 초분 다퉈가면서 HTS 할 필요가 정교하게 없죠. 주문을 안 넣어도 네. 그냥 여기서부터 얼마까지 끌어올리니까 대충 매수해 주세요 하면은 그냥 전화로 매매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네끼리끼리 다 같이 한번 그럼요. 전화 주문해서 하자 이래도 되는 거니까. 네, 김건희 씨 혼자 했다 그러면은 그 말이 맞는데 혼자 한 게 아니거든요. 몇십 명이서 달라붙어서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볼 때는 그게 뭐 무슨 의미지? 저는 뭐 그 충분히 가능한 근데 얘기거든요. 우리 지금 댓글에 왜 우리가 다 아는 걸 검찰만 모를까요? 이러는데 검찰이 이거 정말 몰랐을까요? 몰랐을 김건희 씨? 리가 없죠. 몰랐을 리가 네, 없잖아요. 그럼요. 야, 근데 왜 아직도 안 하는지. 자, 도이치모터스 이사였답니다. 이 당시에 김건희 씨 사진 한번 볼까요? 당시 이사로 근무했다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어요. 저 사진인데. 저기 보면은 주식회사 코바나 컨텐츠 대표이사라고 써 있으면서 아래쪽에 경력에 현재 주식회사 도이치모터스 뭐 BMW 뭐 코리아 어쩌고 저쩌고 코리아 공식 딜러 뭐 어쩌면서 무슨 이사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자, 저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내부자 거래라고 의심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좀 보면은 이게 참 그래요. 하여튼 제가 상식적으로 아까 네, 말씀드렸듯이 네. 주가 조작의 3대 요소 대주주, 선수, 전주 네. 다 걸쳐 있고요. 네. 또 이것도 그래요. 이제 변호사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은 자본시장법에 보면은 불공정 거래 행위로 세 가지 유형을 금지하고 있잖아요. 네. 첫 번째가 이제 그 내부자 규제에서 미공개 미공개 정보 자료를 이용 이용하는 금지잖아요. 거.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이사로 재직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내부자 거래 네, 자본시장법에서는 상근인지 비상근인지 무보수인지 미보수인지는 안 상관하지 따지거든요. 않죠. 다만 회사의 중요 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자료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니까 그건 이사회에 들어간다는 얘기고 좀 중요한 결정사항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내부자 그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내부자 규제에도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저촉이 되는 상황이고요. 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공소장에 따르면 다수의 통정과 자기매매가 발생한 통정매매 자기매매가 있기 때문에 네. 두 번째가 금지하고 있는 시세 조정 금지도 위반하고 있고요. 그렇죠. 세 번째는 이제 부정거래 행위거든요. 근데 어떤 아까 부정거래죠? 부정거래 행위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뭐 공시를 불성실하게 한다든가 아까처럼 대표적인 게 좀 그 어떤 그 부당한 수단과 기술이라고 돼 있는데 대표적인 아까 말씀드린 거 증권사 옮겨서 파는 거예요. 아. 이런 것들.
눈속이만 여러 가지 예. 것들 그러니까 이게 자본시장법에서 그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 거래 세 가지 유형. 다 내부자 해당이 되네요. 내부자 규제, 시세 조정 금지, 부정거래 행위 여기도 다 걸쳐 있어요. 다 들어가네. 예. 게다가 윤석열 후보가 공개했던 계좌 말고 4-5개 계좌가 지금 한 종목 투자한 데 다 맞습니다. 사용된 거잖아요. 이게 일반적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뭐 방송 들으시는 분, 주식하시는 분은 생각해 보세요. 그 여기 4-5개 계좌에다가 한 종목을 흩어놓고서 매매한 분이 있나요? 훑어먹고서 매매한 사람이 있냐. 야, 이거 되게 전문 용어인데요. 또 하나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범죄 일람표에 등장하는 계좌주가 91명입니다. 예. 주가 조작 세력에게 계좌도 빌려주고 주식을 사기도 한 사람은 7명이에요. 김건희 씨 네. 포함해서. 매수액이 가장 많고 1차 시기와 2차 시기, 1차 작전 시기, 2차 작전 시기 모두 다 걸쳐낸 사람은 김건희 씨 한 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뉴스타파 그거 한번 보죠. 범죄 일람표 보면은 가장 매매, 통장 매매, 범죄 일람표 2, 고가 매수, 물량 소진, 허수 매수, 시종가 관여 주문, 범죄 일람표 3, 작전에 동원된 계좌의 매수액 및 기간 이렇게 좀 이렇게 쭈르르 정리를 해봤는 건데 저거 보면은 김건희 씨가 제일 몸통 아니에요? 하여튼 한잔에 맡기고 제가 저기 국민의힘에 고발을 당해가지고 아 그래요? 웬일이야? 우리 지켜드려야 되네 또. 우리 지켜줄 사람이 너무 많아. 우리 아까 이거 보니까 훌륭한 본부장님도 계십니다. 이런 얘기 나오던데 제가 지켜드릴게요. 이거 정말 뭐라고 말을 못하겠네. 한잔에 맡기겠습니다. 저는 저희 의문점에 대해서 말씀만 드리고 좋아요. 의문점. 자, 범죄 일람표 잘못했다라고 하는 이 국민의힘 주장은 지금 틀린 것으로 우리가 결과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할게요. 자, 윤석열 후보 측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주가 조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명확한 인식도 없었고 예. 단순히 그냥 이씨 그 선수에게 계좌를 넘긴 것뿐이고 맡긴 것뿐인데 내가 무슨 잘못이냐 이래요. 또 게다가 권 회장이 그냥 이거 괜찮다라고 말한 정도라면 이 정보가 괜찮다. 호재성 정보라고 그러던데. 그 정도만 가지고서 만약에 본인이 뭐 아마추어로서 했다 그러면 그거는 주가 조작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그 표를 보여드린 거예요. 아, 정확하게 변곡점이 있는 작전의 디데이와 끝을 알기 전에는 정확하게 저 알- 기간에 저렇게 매매를 한다는 거는 글쎄요. 신이죠, 판단을 신. 맡기겠습니다. 신이죠, 신. 솔직히 말해서. 판단을 맡기겠습니다. 주식의 신입니다. 네, 판단을 맡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본부장님 김기원 본부장님 국민의힘 고발당하셨다는데 솔직히 이게 고발당할 거리입니까? 국민의힘 양심 있으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들이 모두 지켜줍시다. 여기 보면은 정말 고발 미쳤나 보다. 뭐든지 고발해라. 응원합니다. 민들레님. 윤석열 후보 정말 세상 편하게 살았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기 지켜준다는 말은 지금 잘 안 보이지만 좀 있으면 나올 것 같아요. 자, 저희가 지켜드리는 걸로 하고요. 오늘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더 말씀을 못 나눌 것 같은데 제가 더 자세한 내용은 좀 개별적으로 한번 여쭤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김기현 사무금융노조 증권업종 본부장님과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